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금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평택 을에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당선되면 조국 대표 당선되면 평택 그 을 지역구 하나하나 동마다 네. 전담 의원을 배치하겠다. 12명인가 13명인가 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번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메타보이스에서 한 거? 아니, 조금 아까 그 지역 나눠가지고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비례대표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아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뭐 의원 같은 거 하시던지 지금 전국의 이슈들을 다 다루라고 비례대표를 국회의원을 넣어놨는데 조국이라는 사람 한 명이 평택을에서 당선이 된다면 조국혁신당 전원의 의원들이 평택을 구석구석 챙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겠죠.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의원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뭐 내려놓지는 못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금 일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6%,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23%,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18%,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11%,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난 5월 4, 5일 날 지금 조사가 된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뭐 김영남 후보가 앞서고 있는 조사도 있고 그다음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앞서고 있는 조사들이 있는데 지금 유희동 후보는 좀 잘 안 보여요. 근데 네. 이거 좀 재밌어질 것 같은 게 네. 지난주 주중에 황교안 후보가 그 김준희 평론가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확 치고 올라갈 그러게요.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금 저 구도로만 보면 유희동 후보, 황교안 후보를 단순 수치로만 해도 29%밖에 안 그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서로 저러는 거 보면 좀 있으면은 서로 고소고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일촉즉발이다. 조금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김영남 후보를 하다가 최근에 김영남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좀 비판이 있으면서 약간 조국 후보로 좀 쏠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진짜 안에서 봤었을 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어쨌든 김영남 후보 도와주자. 네. 당연히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니까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조국 후보와 굉장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도 뭐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이제 각 지역에 여기는 대표 선수가 그 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가 계속 처음부터 단일화 여지를 조금 남겼는데 오늘 인터뷰였나요? 그때도 약간 좀 단일화 이렇게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2월달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란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 관련된 논의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때 논란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후보가 내가 조국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지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단일화를 중앙당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김용남 후보의 발언들을 보니까 네.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하면 본인이 이길 거라고 어쨌든 이게 든든한 정당이라는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아까 우리가 그 평택 지역에 그 조국혁신당 후보 없어가지고 국회의원들 이야기했듯이 네. 이 지역에는요 보니까요 조국혁신당이 평택을 지역에 그러니까 평택시에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그 투표 용지 뽑을 때 시의원, 시장, 그 없죠. 경기도지사 네, 이게 없어요. 있어야지 같이 투표가 되는데 여기에 아무도 출전을 못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평택시의 주민들이 어쨌든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있고 집권당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후보는 여당 후보니까 김용남 후보가 그런 자신감에서 단일화를 하자고 좀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단일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선거는 공소 취소 이슈가 있었고 또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이슈가 있고 나머지 하나 이슈가 평택을의 이슈를 굳이 꼽자면 방금 나온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조국 후보가 평택시에 집을 계약한 게 2개월 월세 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캠프에서 말하는 게 2개월 월세 아니다. 1년 월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는 사람이 집 계약을 1년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나는 이 구포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만덕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 끝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네. 조국이라는 사람은 내가 평택시에 뼈를 묻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1년짜리 월세 아파트 계약만 하고 본인이 선거를 나가는 건데 이거 조국만 그러겠어요? 김용남 후보는 과연 전입을 했을 때 집이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유이동이라는 후보는 원래 평택 사람이잖아요. 평택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그래서 황교안 후보자가 만약에 단일화에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이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김용남 후보자는 그 언론 검색을 좀 해보면 갑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좌진분들이 쓰는 책을 거의 다 읽어보는데 치킨 공화국의 치킨 게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쓴 책인데 네. 김용남 후보 갑질 그 언론 보도된 부분이 그 책에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아.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책에 쓰여져 있는데 나는 이 국회의원 때문에 국회를 던지고 나왔다. 내가 국회에서 한 10몇 년 보좌진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김용남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이러한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죠. 네. 한 22대 국회 안에 한 번 나왔다가 비례대표 됐다가 교도소 갔다가 사면돼서 다시 나오는 거. 한 대수 안에 다시 선거를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 아마 그래서 저는 뭐 조국 김용남이 단일화를 하면 제일 셀 텐데 그렇지 않으면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단일화가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유이동 생각이 후보가 듭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지지난주까지는 좀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부각이 안 그러니까 돼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네. 부산 갑에서는 언론들이 하정우란다. 그 박민식 한동훈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하정우 그 후보가 만약에 손털기 안 하고 오빠 논란 없었으면 관심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 평택을에서는 조국 김용남이 관심 있는 거지. 네.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큰 관심 없는데 이거는 사실 유이동 캠프의 능력이죠. 언론에 관심을 돌리는 거. 지금 저희 캠프도 그 기사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기자님들 얘기 들어봐서 아니 왜 기사를 안 써주냐 그러면 기자분들 하는 말이 지금 기자 단톡방을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거의 2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광역 단체 다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그 기자분들이 중앙 기자분들이 이걸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능력을 접촉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민식 후보 부산 북갑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랑 이 평택 지역이 바닥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구도 바뀌고 이랬었는데. 부산 북갑도 제가 듣기로는 박민식 후보가 일부러 중앙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들었었어요. 거기에는 왜냐면 그분도 뭐 서울 갔다 왔다라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진정성 있게 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이동 후보도 이제 본인의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중앙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평택을이 그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 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TF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서 뭐 정책연대 하네, 선거연대 하네. 네. 그 TF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진보당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울산시장 선거까지는 아마 여론조사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뒤집히는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김상욱 후보가 좀 크게 이기고 있는 형태로 나오다가 제가 네. 지난주에 본 거는 뒤집힌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맹호 후보 무소속 후보랑 김두겸 현 울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랑 네.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아마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 빼놓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상욱 맞아요. 후보가 아마 이렇게 3파전 형식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상욱 후보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진보당이랑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에서 소문이 있었던 거는 울산에서 진보당에 좀 양보를 해주면서 평택에서는 이미 당 대표가 막 뛰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뛰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뭐 후보를 안 낸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소문이 돌았는데
조국 대표가 여기를 딱 나가버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도 합당 때 정청래 대표가 뒷골이 땡겼는데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세 개가 다 얽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김재현 후보가 만약에 김용남 후보를 지지합니다, 뭐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진보당은 두 지역구를 다 양보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계가 뭐 평등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뭘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진보당이 뭐 줘야 되나요? 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진보당이 우리는 후보를 안 내고 정의당은 후보를 냈잖아요. 권영국 후보 냈지만 진보당이 우리는 후보를 안 내고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돌겠다. 그리고 청구서가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청구서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크게 오니까. 아니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데. 아 진보당이 크게 의미 없다. 아니 그 진보당에서 그 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 뭘 냈든 안 냈든 이번 선거랑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민주당에서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아마 이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하기는 뭐 대구 동구청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과 그 단일화를 했다고 해요. 민주당 후보로 뭐 그 얘기 또 하고 있어서 단일화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대표로서는 당 대표인데 드랍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못해요. 조국으로의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네. 조국 저격수를 배치해 버렸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질리게 한다. 좀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에서는 막판이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면서 우리가 조국 대표를 밀어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김용남이라는 개인 캐릭터가 끝까지 그거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남 후보는 만약에 여기서 드랍을 해버리면 그냥 뭐 어디 아니 드랍이 아니죠. 단일화해서 경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국도 그렇고 김용남도 그렇고 그렇게 큰 상처는 없다. 아까 북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합도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한 80이고 여기는 한 60, 70 정도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가 언론들에서 여기 평택이랑 여기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책 변수 말고 단일화 변수. 근데 단일화 변수가 모든 선거에서 가장 큽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가장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네. 황교안 대표랑 유희동 의원 단일화 돼요? 그건 황교안 대표가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론에 나와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용남 조국 단일화도 황교안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가 전제일 거예요. 만약에 유희동 황교안이 단일화를 안 하면 조국 김용남은 그냥 나 아니면 너 이 정도인 건데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고 근데 만약에 유희동 황교안이 단일화를 했으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 필요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단식 푸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몸 안 상했으면 근데 좋겠다. 저는 예전에 그 조국 후보가 평택 출마했을 때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맞아요. 이 지역으로 왜 오냐.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니다. 조국이 와서 여기는 단일화가 더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결국에는 뭐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 둘인데 여기 진보당까지 같이 꼈으니까 오히려 단일화 할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뭐 상황들이 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보당 입장에서도 그냥 가면은 민주당은 절대 단일화 안 해주는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까지 있으니까 삼자 단일화. 뭐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먼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랑 또 단일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전히 단일화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으쌰으쌰하고 전국에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 기초단체장 후보자들도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조국 당대표가 왔으면 좋겠는데 당대표는커녕 국회의원들 10명이 다 평택에 가 있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에는 또 후보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당이냐. 뭐 지금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if는 뭐 성립하지 않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북에 두 군데나 비었잖아요. 군산도 비고 참고로 군산에 김의겸 의원 지금 공천 받았습니다. 군산은 두 군데가 답이었죠. 새만금 그 다음에 네. 또 그 하나가 또 이원택 의원 지역구 네. 김제 쪽이었나요? 아마 네. 그쪽이 전북 비어서 김제. 이원택 민주당 후보 지역구도 비었었어서 조국 대표가 차라리 전북을 욕을 한번 먹더라도 네. 전북을 가는 게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뭐 본인이 평택을 또 선택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본 후보 등록 기간은 한 며칠 남았다. 에이 뭐 지금에 와서 떠나면 이제 더 욕 먹죠. 그렇죠. 이제는 쌍욕을 먹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북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후보 등록하고 토론회 1차 토론회 한 번 하고 그때 이제 단일화 논의 엄청나게 불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북지사 선거는 혹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른 어디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앞서 있어요. 이현택 후보보다.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네, 전북 선거도 모르겠어요. 저는 김관영 도지사가 현 지사가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물론에서 앞서는 건 아닌가라는 이번에 생각이 좀 민주당이 들더라고요.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 혁신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전북지사 말고는 좀 뭐랄까요? 그 당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순식간에 공천이 다 끝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문제점들이 결국에 많아요.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많아요. 네. 울산도 김상욱 의원 원래 지역구에 그렇죠.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어느 전진태 변호사를 갑자기 저기 전진태 변호사. 네, 뭐 어느 변호사를 갑자기 공천을 했는데 지역에서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것 표준고 같지만 나왔다고. 그냥 지역 사람. 네. 지역에서의 그게 없는 거야. 아, 그래서 활동이. 지역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내려 꽂으면 다 되는 데냐. 근데 여기가 원래 김상욱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일 때 당선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에 원래는 지금 민주당 어. 저기 아산에 출마를 한 전원수 대변인이 그때 김상욱 후보랑 같이 붙었다가 낙선에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지역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어떤 지역의 민심이 좋지 않으면 울산시장 선거 전체판에도 그렇죠. 좀 부산이랑도 마찬가지인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민주당- 스무스하게 된 것 같았던 경선이 뒤늦게 이 고름들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민주당은 생각도 이제 듭니다. 지금 당세가 좋으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박덕흠 위원장이 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니, 그분- 제 개인적인 아니, 생각은 좀 그 듭니다. 얘기하지 아니 얘기를 말아요. 저는 잘 얘기를 몰라서 전 잘 몰라서 아니 얘기를 말아요. 지금 후보자 어. 아니세요? 강주 전남. 특별시 네. 강주가 특별시 맞아요. 국민의힘 후보죠.